반죽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 반죽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만원 주고 구매했고 굉장히 고가다 보니 제가 대체제로 넓은 쟁반을 써보기도 하고 실리콘 패드도 써봤지만 결국은 이 대리석 반죽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할 때는 손에 제 몸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꼭 일어서서 반죽을 해야 합니다. 고체가루, 밀가루, 이스트, 소금, 설탕을 잘 섞어줍니다. 이스트와 소금이 만나면 발효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면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우유를 섞어줍니다. 3번에 나누어서 넣어주면서 잘 섞어줍니다. 손에 달라붙기 때문에 주걱으로 쓴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설거지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또 손을 어차피 써야 되고 그리고 버터를 넣으면 손에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으로 잘 저어줍니다. 아무래도 주걱보다는 손이 훨씬 더 편하니까요. 지금은 버터를 넣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버터는 클린업 상태가 되면 그때 넣어줍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와 물이 만나야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버터는 밀가루와 물이 만나는 것을 방해해서 글루텐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죽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반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반죽을 할 때는 물의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적으면 글루텐 형성이 되지 않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질퍽질퍽해져서 반죽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이나 생크림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물의 양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얼마나 줄여야 할지, 얼마나 물의 양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일단 조금 적게 넣으시고 옆에 여분 밀가루와 여분 물을 두시고 보충해 가면서 반죽을 해 가시면 됩니다. 저도 옆에 여분 밀가루와 여분 물을 두고 보충해 가면서 반죽을 합니다. 같은 양의 밀가루와 같은 양의 물을 넣어도 어떤 날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많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반죽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온도나 습도 그리고 에어컨을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양을 조절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반죽을 많이 하거나 또 그냥 부족한 대로 만듭니다. 반죽이 하나로 뭉쳐지기 전까지는 그릇 안에서 저렇게 뭉치는 게 편합니다. 밀가루가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반죽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릇 밖으로 빼내서 반죽판에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쳐졌습니다. 이제는 그릇에서 꺼내서 반죽판에서 밀고 접고 돌리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밀 때는 손바닥 아랫부분, 저 부분에 체중을 실기 편하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서 밀고 접고 돌리고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체중을 실지 않고 힘으로만 밀면 팔이 아프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반죽이 뚝뚝 떨어지죠. 클린업 상태가 되면 버터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클린업 상태는 밀가루의 하얀 알갱이 모두가 수분을 흡수해서 점성이 생긴 상태, 그리고 그 점성이 생긴 상태를 넘어서서 이 끈적끈적함, 그걸 넘어서서 부드러움을 가지게 되는 상태,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끈적끈적함이 덜해지는 상태, 즉 손에 달라붙는 게 좀 덜해지면서 부드러워지는 상태가 옵니다. 여하간에 너무 빨리 버터를 넣으면 글루텐 형성이 방해되어서 반죽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방금 보이듯이 오른손과 왼손 사이가 뚝뚝 끊어지죠? 아직까지는 부드러움이 없고 끈적끈적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잘 보세요. 저 부분을 잘 관찰하시다 보면 반죽의 변화가 보입니다. 표면이 거칠고 뚝뚝 끊어지고 그러다가 부드러워지면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손에 많이 달라붙죠? 좀 끈적끈적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반죽의 상태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쭉쭉 늘어나죠? 뚝뚝 끊기지 않습니다. 손에 들러붙는 것도 조금 덜해졌고요. 이 상태가 되면 클린한 상태라고 저는 파악합니다. 그래서 버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직 탄성은 부족합니다. 글루텐을 잡을 때 중간 정도 잡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중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탄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와는 달리 표면이 약간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조금 생겼죠?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질 때는 계속해서 반죽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탄성이 생기기 시작될 때는 반죽의 크기가 조금씩 커집니다. 자, 버터를 넣었고요. 버터를 잘 섞어주기 위해서 마구 치댑니다. 저때 제가 핸드폰을 잘못 터치해서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약 30초 뒤에 겨우 제가 알아채서 다시 타이머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탄성이 생기기 전까지, 즉 글루텐이 중간까지 잡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밀접도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버터를 넣고 3분 정도 반죽을 하다 보면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터를 미리 냉동실에서 꺼내서 녹여 놓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냉동실에서 미리 꺼내 놓는 것을 잊어서 딱딱하게 얼은 상태로 집어넣는 것도 안 될 건 없지만 버터가 골고루 흡수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낙타같이 생긴 거. 그러면 앞에 이제 버터를 넣고 3분 정도 반죽하니 골고루 흡수되었습니다. 반죽 상태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죽할 때는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쭉쭉 늘어지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반죽할 때는 굉장히 표면이 거칠고 뚝뚝 끊어졌지만 지금은 부드러워지니 치즈처럼 쭉쭉 늘어납니다. 하지만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성이 생기면 왼손으로 꽉 잡고 있지 않은 이상 위로 딸려 올라갑니다.
그런 탄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밀접도를 이어갑니다. 밀고 접고 돌리고, 밀고 접고 돌리고, 밀고 접고 돌리고 쭉쭉 늘어납니다. 젖대 반죽을 만져보면 표면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빛깔이 생기고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덩어리로 공처럼 뭉쳐지는 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고로 부드러워지는 단계, 즉 중간 정도 글루텐이 잡힐 때까지는 반죽의 크기가 계속해서 조금씩 작아집니다. 저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저 늘어나는 부분의 너비와 두께가 조금씩 얇아지고 가늘어집니다. 그러다 더 이상 부드러워지지 않고 탄성이 생기려고 할 때쯤, 그때부터는 탁접도를 기술을 실시하면서 반죽을 하다 보면 조금씩 반죽의 크기도 커집니다. 부드럽기만 하던 반죽에 탄성이 생기면서 미는데 힘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저기 저 늘어나는 부분, 저 부분의 너비와 두께가 조금씩 얇아졌고 반죽 전체적으로 크기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왼손을 누르지 않으면 손에서 빠져나와서 딸려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어느 정도 탄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덩어리로 공처럼 뭉쳐지는 탄성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반죽판에 탁 치고 그리고 접고 돌리는 탁접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는 동작을 할 때 들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반죽을 늘려주고, 그리고 접을 때도 오른손 왼손의 엄지를 이용해서 반죽을 늘려줘서 최대한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많도록 해서 접어줍니다. 내려치는 동작이 반복될수록 글루텐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죽을 하다 보면 탄성이 커지게 되고, 스냅 동작에서 반죽이 잘 안 늘어나서 바닥에 내려칠 때 탁 소리보다는 아주 둔탁한 턱 소리가 납니다. 그때 반죽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반죽은 초보자이고 유튜브로 반죽을 배웠습니다. 밀접돌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죽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탁접돌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죽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죽이 부드러워지기까지는 밀접돌, 그리고 탄성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로는 탁접돌, 이렇게 반죽하라는 법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가 반죽을 하면서 느껴보니 부드러울 때는 들어서 내리치는 것보다는 쭉쭉 밀면서 글루텐을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고, 탄성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쭉쭉 늘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내리치면서 단단하게 다져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부족한 제 의견이지만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 아빠도 계신가요? 아빠가 반죽에서 빵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연습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데 지루하시죠? 익숙해지시면 영화 보면서 TV 보면서 하면 금방 합니다.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제 탄성 때문에 잘 늘어나지 않고 반죽이 덩어리게 졌습니다. 그래서 반죽판에 내려칠 때 탁 소리보다는 둔탁한 턱턱 소리가 납니다. 이제부터는 반죽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자, 이제 반죽을 잘라서 글루텐이 잘 형성되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죽을 잘라서 확인할 때는 손으로 반죽을 뜯지 말고 스크래퍼로 저렇게 잘라주세요. 손으로 뜯다 보면 글루텐 고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반죽이 상합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네요. 부족합니다. 더 반죽을 이어가겠습니다. 반죽의 탄성이 강해서 잘 늘어나지 않는데요. 이럴 때는 들기 전에 반죽판에 반죽을 쭉 끌면서 늘려주면 됩니다. 지금 모습은 처음 반죽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 공 같습니다.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손목 스냅을 2번씩 이용해서 쭉쭉 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늘어나죠? 탄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반죽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글루텐이 잘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은 항상 긴장이 되는데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얇은 막을 통해서 손가락이 보이죠? 근데 자주만 공부도 말렸어. 엄마는 어디 나는 이마. 반죽이 매끈매끈하고 참 예쁩니다. 처음에 대충 만들었던 반죽과는 아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죽 끝났습니다. 자, 이제 1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븐이 발효 기능이 되어서 오븐기를 이용해서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40도면 온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오븐 온도는 35도 정도 됩니다. 만약 발효기가 없어서
더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하시면 됩니다. 거미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핑거 테스트 하는 모습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주 발효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빵도 김치와 같이 발효식품이라 발효를 하면서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트를 과하게 넣거나 온도를 높이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발효를 하거나 과하게 발효를 하거나 부족하게 발효를 하면 빵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풀먼 식빵 틀에 성형하겠습니다. 저는 덧가루를 별로 쓰지 않는 편인데요. 덧가루를 많이 쓰면 가루가 많이 날려서 집안에 벌레가 많아지더라고요. 발효되면서 빵 안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찼었는데요. 누르면서 공기를 빼니까 삐직삐직 빠지는 소리가 나네요. 제가 봐도 성형은 더럽게 못하네요. 한숨이 나옵니다. 이 차 발효는 저 빵 틀의 80% 높이까지 올라올 때까지 할 겁니다. 30분이 지난 시점에 확인해 보니 이미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간 구워 보겠습니다. 풀먼 식빵 틀에 식빵을 구우면 샌드위치에 활용하기 좋아서 전 이 식빵 틀을 잘 활용합니다. 시식은 계란 식빵과 생크림 식빵 함께 비교 시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란을 추가해서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g 짜리 계란을 추가하면서 40g의 물을 줄였습니다. 물의 양을 줄이지 않고 계란을 추가한다면 반죽이 너무 질퍽질퍽해져서 반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식빵에 계란을 넣으면 어떤 식빵이 될까요? 제가 그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계란을 안 넣고 우유만 넣습니다. 식빵을 부드럽게 하는 건 우유가 다 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케이크나 카스테라처럼 부풀림이 필요한 곳에만 넣습니다. 식빵은 이스트로 부풀리는 겁니다. 또 다른 비교 식빵으로 생크림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우유 110g을 생크림 110g으로 바꾸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유와 생크림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죽할 때 무슨 차이가 날지, 맛은 어떤 차이가 날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차이는 우유는 100g에 250원 정도이고 생크림은 1000원꼴입니다. 반죽을 하다 보니 생크림은 우유에 비해서 수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분 물로 물을 보충해 주면서 반죽을 하겠습니다. 요리용 분무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물을 조금씩 떠서 하면 됩니다. 저도 요리용으로 분무기를 따로 두었었는데 잘 사용 안 하게 되어 먼지가 쌓여서 지금은 없앴습니다.
자, 생크림 식빵은 우유 식빵과 어떤 맛의 차이가 날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편하시라고 네모난 것은 우유곽을, 그리고 가운데 모양은 계란 껍질에 금간 것을 표현했고, 마지막으로 삼봉은 생크림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온 것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잘 표현이 됐나요? 색깔이 화면상에 잘 표현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유 식빵은 흰색, 그리고 계란 식빵은 약간 누런색, 생크림 식빵은 아주 새하얀 색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유 식빵은 무난하고 부드럽습니다. 그에 비해 계란 식빵은 식감이 무겁고 좀 고소합니다. 배부른 느낌이 납니다. 생크림 식빵은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촉감도 부드럽고 입안에서도 살살 녹습니다. 다만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식빵에 재료를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생크림 식빵은 우유 식빵에 비해서 덜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우유는 가격도 싸고 식빵을 만들다 남으면 그냥 마셔버리면 되는데, 생크림은 가격도 비싼 데다가 따로 요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날짜가 지나가서 버리게 되어서 생크림보다는 우유가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식빵에 관한 저의 잡다한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식빵에 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